자, 시장 좀 시황 빠르게 넘어가면서 핵심적인 것만 짚어드릴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월선 차트입니다. 월간 종가 선 차트인데 뭐 니케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4,000포인트를 넘긴 이후의 흐름에서 눌림폭. 다우지수 월선의 기준에서는 꼬리는 달고 있지만 여전히 강세 흐름 유지. 그리고 프랑스 까크 같은 경우에도 극 보수 쪽에 정권이 넘어갈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그 우려감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은요 돌리는 과정입니다. 국내 증시의 흐름 추이 추세 무너졌다? 그렇진 않죠. 자, 원흉은 누구예요? 원흉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다른 내용 다 필요 없어요. 뭐 자율주행, 로봇주행, 뭐 로봇택시 뭐 다 필요 없습니다. 2020년도에 저점 23달러에서 실질적인 고점은 여기였죠. 21년도 고점. 이때까지 300달러까지. 그러니까 몇 배예요? 13배 정도 올라온 거예요. 13배. 13배 올라오는 과정에 이 13배 기준에 민주당의 정책이 형성된 겁니다. 친환경의 정책에 뜬금없이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전기차, 수십 년 동안 전기차가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 또 그 이전에 시가총액 기준 설정을 하면 요 기준이 414달러인데 이때가 얼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1조 2천억 달러. 그러면 요 기준 23달러일 때는 얼마였을까? 시가총액이. 거의 뭐 20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600억, 700억 달러에서 이때 700억 달러짜리가 700억 달러짜리가 정책 하나 가지고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폭이 무려 20배에 달하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20배 가까운. 원래는 여기가 정점 끝, 밀리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마지막 슈팅 나온 거는 돈을 무지하게 뿌렸죠. 대선 이후에 2조 달러의 자금을 뿌리면서 전체 시장의 폭등. 거기에 못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요 고점 한번 슈팅만 나와준 거예요. 결론은요. 보조금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 없어졌죠.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없이 지금 단가에 활용이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거 다 따질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요때 요 반등에 우리나라의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IRA 호재라고 악재를 호재라고 둔갑시켜서 슈팅 나오던 그 시점. 지금 50% 수준까지 또 밀려 있어요. 남들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은 여기서 슈팅 날아가고 난리가 나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실적 발표 나오고 12%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존도 눌려버린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마존도 마침 뭐 눌렸죠. 메타도 눌렸죠. 근데 알파벳 같이 실적 나온 알파벳이 이 알파벳이 급격하게 밀려버린 거죠. 근데 지금 윤 정부는 괜찮다 하잖아. 괜찮습니다. 라고. 일단은 뭐 그 전에 이야기가 있었던 ASML이라든가 그리고 SMCI라든가 그리고 TSMC라든가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을 무시하셔도 된다. 오히려 메이저 시가총액 3위인 알파벳의 흐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퉁! 작년에 다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에요. 언제? 작년에 10월 25일, 24일, 25일에 KBS 공중파 교육 1시간 30분 2시간짜리 교육 나가면서 자료 다 준비해서 10월 24일 날 시가총액 3위가 마이너스 7% 시작해서 마이너스 9%대까지 밀리고 마이너스 9.5로 끝났는데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문제 없습니다.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26% 전분기 26% 성장이 24%로 좀 둔화된 거 가지고 과하게 차익 실현 욕구가 터졌습니다. 이 앞부분이 안 보이시지만은 가파르게 올라온 이후에 이렇게 눌린 거였어요. AI 부분의 산업 자체가 무너지려면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금리를 내려야 돼요. 지금 미국 쪽의 조정이 심화된 거는요. 지표상으로는 PMI 지표가 서비스업 지수는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제조업 지수가 50 미만으로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럼 경기가 둔화됐다는 얘기야. 소매 판매 둔화돼, CPI 내려가, PPI 내려가, PMI 제조업 지수가 하향돼.
그러면 경기 침체 둔화가 돼버려. 그렇게 해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성장주는 다 죽는 거야. 근데 자꾸 무슨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그래. 요즘에는 이제 윤정도 따라서 몇몇 분들이 금리 내리면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거기에 또 속된 편으로 마바라들이 대형주가 못 가니까 중소형주가 가야 돼요. 미국에서도 러스 2000이 올라갔어요. 금리 내리면은 대형주 버리고 중소형주 하세요.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맨날 그래가지고 당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메이저들의 흐름을 보십시오. 시가총액 1위 애플, 시가총액 1위 애플. 이게 지금 조정입니까? 막말로. 이게 조정인데 이렇게 역부입장.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이거잖아.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맨날 소형 잡주만 하다 보니까 누구 때문에? 채널 돌리면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듣도 보도 못한 종목. 이런 장에서도 대박 내드릴게, 상한가 드릴게 하면서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종목 들어가는 이렇게 내려오니까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애플이라든가 MS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절대 없다. 이렇게 내려갈 이유가 없다. 내려가려면 그 흐름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려면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 유동성 랠리의 흐름에서 내려올 수 있겠죠. 메타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 그 내용 가지고 무너졌다가 돌렸잖아요. 알파벳의 경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때 기준이 시가총액, 요게 아까 보여드린 게 일봉으로 시가총액 몇이? 3위였습니다. 이날 같이 실적 발표한 게 누구? MS, 시가총액 2위가 실적 발표를 했어. MS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그러니까 AI 사업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서 플러스 3%로 끝난 거야. 얘만 마이너스 9. 시가총액 2위는 플러스 3, 시가총액 3위는 마이너스 9. 전체 시장 폭락. 윤정도 이야기는 걱정 마세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결국은 요 랠리 흐름인 거예요. 여기서도 무너지려면 뭐다? 무조건 금리가 인하돼야 돼. 금리가 인하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 그 명분이 경기 부양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끝나는 거라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좀 선제적으로 내려줘. GDP가 지금 역성장하고 있고 힘들고 내수도 죽고 이거 힘든데. 그렇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금리 인하가 돼버리면 그럼 시장 붕괴예요. 실물 경기는 방어가 될 수 있어도 주식시장은 붕괴라는 거야. 고금리가 유지될 정도의 지표가 나오니까 지금 움직이는 자금들이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든 자기 자본이든 성장주에 투자를 하지. 금리를 낮춰서 낮은 금리가 되고 채권 수요가 증가, 안전자산이 증가. 그렇게 되면은 위험자산들이 움직이겠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 귀에 담지도 마세요. 그 부분이 실현이 되면 그때 걱정하십시오. 9월에 금리 인하설 있지만은 결론은요. 지난해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 언제 하냐고 그랬어. 지난해 7월까지 금리 올린 이후에 아이고 금리 인하 언제. 금리를 무슨 한 번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가나 금리가. 결론은 엔비디아 1조 달러 넘긴 게 지난해 5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이 많았죠. 작년 10월이에요. 10월 4일 알파벳 터지기 전에 10월 4일 기준에 440불까지 밀려있는 이 흐름에 목표 주가 650불, 50% 더 오릅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흐름 이후에 다시 슈팅 나오고 또 메타 때문에 또 무너져 내려갔어요. 메타 때문에. 이 흐름에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760불인데 50% 더 뜹니다. 1100불 보십시오. 이게 1400불 찍은 거예요. 1400불 찍고 6월 말에 휘청될 때 6월 말에 휘청됐잖아.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6월 말에. 엔비디아가 140불 찍고 그날 그날 고점 대비 7% 밀리고. 그때 일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이거 아닙니까? 가능성 제한적입니다. 검은 색깔 줄 하나 딱 꺼놓고 주봉 기준에서의 또 일봉 기준에서의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훼손되려면은 더 밀려야 되는데 가능성 제한적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딱 한 달 만에 또 가지고 나와. 회색은 뭐야? 회색. 우리는 회색은 10MA를 얘기합니다. 10MA의 기울기가 주봉의 기준이에요. 10MA의 기울기가
1번부터 먼저 볼게요. 깜짝 놀라서 주봉부터 나와서. 자, 1번부터 먼저 보시면 한 달 만에 갖고 나왔어요. 지금 박스를 이렇게 황토색을 거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해서 역부익장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그냥 주구장창 무너지는 거, 그걸 걱정하시잖아. 왜? 맨날 이상한 소형 잡주들만 매매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고점 150만 원대 대비해서 50만 원 이하로 깨져 있는 에코프로도 이렇게 안 밀려요. 시가총액 극대형주로 올려놓으면 이렇게 갑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시가총액 극대형주에 들어와 있는 인덱스 상품들, 지수 추종 상품들, 지금 환매가 나온 게 아니죠. 펀드런이 아니죠. 간접 투자자들이 돈을 빼는 상태 아니죠. 우리는 직접 투자자예요. 돈을 빼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예를 들어서 로스컷을 했어. 그러면 환매가 없기 때문에 재편입을 합니다. 얘네는 방어가 돼. 근데 우리가 어제 그제 차익 실현하고 오늘 살짝 한번 재편입 건드려본 전력기기, 변압기,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재룡전기. 또 오늘 우리가 차익 실현 플러스에서 잘하고 밑에서 재편입의 기준을 살짝 건드려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양쪽 다 난리가 아니지. 슝슝슝슝슝 지금 장에서도 사상 최대치 실적. 그 친구들이 실적 대비 프리미엄이 높단 말이에요. 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 5월 달에 포트폴리오 제외시켜놓고 개별 매매만 하다가 이번에 완전히 손절 다 때려버린 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프리미엄이 너무 높죠. 그런 종목이 밀립니다. 그나마 시가총액 19조까지 올라온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이번에 15조, 16조 올라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이 걔네들도 이렇게 내려올까 봐 안 내려온다니까.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가 아니라 또 이렇게 움직이다 이렇게 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급락이죠. 순간 급락이잖아. 그거는 반도체 쪽에서도 소부장. 4월 달까지 그냥 막 반도체 뭐 전공정, 후공정 뭐 반도체 박사들이 나와서 방송에 다. 예? 그래놓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냅두고 그 다음 순위 한미반도체를 냅두고 엉뚱한 거 사래. 걔네들 어떻게 돼 있어 솔직히. 고점 대비 30%, 40%, 50% 깨져 있죠. 엔비디아의 흐름,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흐름은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결코. 그냥 막연히가 아니라 그 수급의 논리들, 이끌어왔던 수급의 논리들, 그런 범위를 다 보는 거예요. 펀드런이 나올 정도로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 한. 그래서 결론은 이 그림을 그려드린 거는 기울기의 기준이, 단기 기울기는 이제 역배열로 형성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더라도 이때가 아니라 기울기가 살아있으니 돌렸다 다시 무너질 때 이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려면. 그렇게 설정을 해드렸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60일선이 상향되고 있는데 60일선이 이게 꺾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하향되려면 20일선이 곤두박질 치고 내려오더라도 이게 꺾여야만 진성이란 말이에요. 중기추세 훼손. 이게 꺾이려면 60일 전에 종가, 요 위치가 깨져야 60MA가 깨지는 거야. 여기까지 90불까지 내려와요. 지금 당장 90불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못 내려온다니까. 안 내려온다니까. 이해되세요? 안 돼? 그럼 주봉 다시 봅시다. 주봉의 기준에 10MA가 지금 훼손됐어요? 안 됐어요? 훼손이 안 됐다니까. 기울기가 훼손이 돼야 꺾이는 거예요. 데드크로스가 다음 주에 나오더라도 10주선이 훼손되려면은 10주선에 요 종가가 다음 주에 여기가 이탈돼야 10주선이 횡보해서 살짝 꺾이는 거야. 20주선의 기울기가 훼손되려면 요 주가, 여기에 이 종가가 훼손돼야 돼. 물론 그 다음날의 기준에 요 기준 라인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게 안 깨지면, 기울기가 훼손되지 않으면 추세는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다. 하다못해 금양 같은 애들 700억짜리 1조 2천억 같이 땡겨놨었죠. 지금 3조 5천억이에요. 60%씩 막 70%씩 밀려 내려온 종목들도 시가총액 12조까지 땡기면요,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형주를 보는 거야. 대형주를 봐야만 생각할 시간을 줘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렇게 상향이 6배 상향이 되고 주가는 1조 달러 돌파해서 이제 3조에서 다시 이탈됐잖아. 실적 6배 증가할 동안에. 저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적 증가폭 대비해서 그리 과하지 않다. 알파벳 실적이 부정적이지 않아요. 컨센서스 상회입니다.
기대치 못 미쳤다. 그런 게 어디서 컨센서스 상회했는데 다만 하반기에 AI 분야의 투자를 제한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이상으로 확대해서 가실 필요도 없고 엔비디아의 월봉 이 라인을 깼나요 지금? 이때도 윤정도 믿고 따라왔고 이때도 윤정도 믿고 따라와서 이때도 9월에 금리 인하하면서 뭐 경기가 둔화돼서 깨질 수는 있어.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안 내려온다고. 요렇게. 그리고 월봉이 아닌 주봉, 일봉에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기준도 명확히 말씀드리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대형주의 기준은 시가총액 100위까지입니다. 1위부터. 예전에는 자기자본 1위부터 100위였는데 바뀌었어요. 규정이 바뀌어서 시가총액 100위. 101위부터 200위. 300위. 300위 이하는 전부 소형주. 금리도 내릴 거고요. 뭐 시장이 어쩌면 중소형주 사서 장난치나 확 그냥 막 그냥 오늘 160개 오르고 732개 하락했는데 대형주 대비 중형주, 소형주의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아요. 변동률도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유독 9%까지 밀려 내려갔지만 장중. 삼성전자 1%대, 현대차 2%, 3%대 방어가 되잖아. 하이닉스만 유독 밀렸는데 22조 7천억의 영업이익 22조 7천억. 이거 지금 윤정부는 최소 25조 올해 25조에서 30조 사상 최대치 실적 넘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가도 그렇게 움직여줬고. 근데 고점 대비 23% 밀렸어. 그러면 오늘도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주력주는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넣는 주력주는 정리 안 합니까? 라고. 왜 안 해? 주력주 이외에 가지고 가던 종목 이번에 싹 정리해서 압축을 했죠. 주력주라는 거는 우리 기준에 하이닉스, 지금 현재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란 말이야. 지금 55%의 기준까지 형성을 해놨었던 지난해 기준에서 요거 내가 혼내줄 거야 지금. 혼내줄 거야. 이거 작년 10월달 포트가 아니야. 10월달 포트에 하이닉스 55%를 넣어놓고 압축을 했는데 그 포트가 아니야. 일단 그럼 올해 4월부터 봅시다. 4,500만 원 가상계좌 1억을 기준에 3월 말 종가 대비 4월달 포트에 4,500만 원의 비중을 하이닉스를 넣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서 상승률 자체가 다 훼손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유 이러고 있는 거야? 아유 옛날에 샀는데 대박 나셨죠? 언제 차익 실현한지도 모르게 차익 실현했다고 막 거짓말하고. 명확히 보세요. 4월 포트에 4,500만 원 45%의 비중을 형성을 해놓은 거고 5월 달 포트에 삼성전자를 넣으면서 삼성전자 15%, 하이닉스 44%, 현대차 25%. 4월까지 있던 한미 반도체가 없어지고 4월에 10%로 처음 넣었던 삼성전자가 5월 달에 15%. 한미 반도체 없애면서 1로. 얼마에? 14만 원대. 그리고 19만 원대까지 매매를 했지. 주력에서만 뺀 거죠. 마찬가지예요. 45% 유지하던 부분이 35%로 언제? 6월 포트에. 단계별로. 그리고 나서 6월 포트에도 6월 말 종가까지는 하이닉스 수익률이 월등히 높았죠. 근데 지금은요. 6월 포트를 지금까지 그대로 형성을 해놨다면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아요. 7월의 기준은요. 7월의 기준도 마찬가지. 6월 말에 오픈해드리고 결론은 하이닉스 45%, 지난해 10월 달에 55%의 비중의 하이닉스를 25%까지 비중을 줄인 거예요. 비중 줄인 거를 똑같은 반도체에 삼성전자를 넣었는데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시장 마이너스 3.12%일 때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하시던 삼성전자는 지금도 손가락질 하죠. 야 10만 전자는커녕 개뿔이네 라고. 근데 시장 대비 가장 안 밀렸어. 하이닉스 55%에서 단계별로 25%로 줄여드린 거야. 거기에 5월부터 주력으로 넣어놨던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을 하고 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1만 원에도 주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6월에도 25만 원에도 주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밀린 현대 일렉트릭 30만 1,000원에도 언제요? 6월 포트에 넣을 수 있습니다. 7월 포트에도 31만 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슈팅 범위의 수익 범위들이 종가 기준에. 근데 기준은요.
오늘 보여드리겠지만 전부 차익 신호였잖아. 왜요? 매직 계산기 불기둥 AI에서 전부 매도 신호 나왔거든. 전부 매도 신호 나왔거든. 하이닉스 4월 22일 날만 기준 잡아도 16만 7천 원에서 24만 8,500원까지 갔어요. 중간에 차익 실현 신호도 나와요. 근데 우리는 전량 매도의 기준이 아니라 55%의 비중을 단계별로 낮춰서 25까지 내려놨단 말이야. 그리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갔고, 그 삼성전자는 시장 대비 월등한 상황이고,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의 하이닉스가 놓여졌습니다. 예전에 21년도 8월에 하루에 하이닉스에 던진 물량 800만 주씩 매도가 나와서 800만 주. 오늘은 370만 주 매도예요.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왜? 저평가 상태 국면이거든.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거든. 어제 기준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수급 대비해서 조정폭이 너무 확장돼 있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설픈 종목 매수가 아니라 하이닉스 매수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아니라 하이닉스 매수입니다. 그 밖에 반도체 소부장 매수가 아니라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하이닉스보다 누구를 더? 삼성전자의 비중이 지금 우리는 30이잖아. 하이닉스는 25잖아. 55에서 삼성전자로 이동했잖아. 우선순위는 더 센 놈. 삼성전자가 더 우선순위다. 이해되세요? 삼성전자 3월 20일 이후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우리나라 1위 무려 1억 2천만 주 수준 무려 2%에 달하는 매집이 팜팜팜 들어오면서 이런 자락을 놓치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놓치지 마세요라고. 월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의 기준. 여기서 놓치고 땅을 치고 회였다면 여기서는 수급이 멀쩡한데 과한 흐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현대차의 기준에 실적이 13조입니다. 시가총액이 50조야. 말이 되냐고. 실적이 13조, 순이익이 13조가 52조?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비해서 실적이 순이익이 13배, 영업이익이 13배인데 시가총액은 10조 차이가 나요. 10조. 그럼 바이오로직스가 문제가 있다는 게 현대차가 너무 과도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현대차의 기준. 올해 들어서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7%에 달하는 유통 물량도 없는 애가 7%. 그리고 나서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슈팅 들어와서 하루에 또 주간 단위에 20%씩 움직이던 이런 흐름. 저 20% 움직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20% 돌리면 그냥 해피한 거지. 주도주의 기준부터 잡으세요. 어제 살짝 외도를 해서 25일장 공략주에 하이닉스를 넣어드렸지만은 다시금 삼성전자로 1순위를 잡아드리고 하이닉스 2순위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30%씩 그리고 하이닉스 25%입니다. 결국은 반도체 55%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차익 실현했죠. 제 편입. 아우 너무 좋아. 최고점 잡았어. 머리 꼭대기에서 잡았어. 윤종동 겸손 안 떨어요. 머리 꼭대기에서 차익 실현했어. 그다음에 애플 관련주들 저평가의 실적이 어마어마한 매집이 어마어마한. 다만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시가총액은요 8천억 그리고